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지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토지가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종류별로 있느냐라는 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매매하는 것부터 해서 다양한 방법의 토지 투자하는 방법을 간단히 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용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유튜브를 찍든 뭐를 하든 하나의 새로운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작년에 사실 김종률 빅강의 때 작년 11월 말에 했던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좀 너무 개략적으로 해서 오늘은 조금 더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 같이 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좀 검색을 해봤더니, 사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2년까지는 토지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노출도 많이 되고 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23년 이후로 보시는 바처럼 거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투자라고 하는 건 어차피 경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토지 투자에 대한 어떤 인식도 22년까지는 좀 이렇게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는데, 23년 이후로는 긍정도 부정도 거의 반응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건 정답은 아니고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저만의 기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투자하는 방법도 제가 분류한 거 외에 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은 아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거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토지를 투자하는 방법을 제일 간단하게 하면, 좋은 땅 있으세요? 라고 부동산 가서 물어서 이렇게 땅이 좋은 땅 있으십니까? 해가지고 그 땅 사서 또 시간이 지나서 땅 가격이 오르면 또 팔으시면 가장 단순한 형태의 토지 투자 형태가 될 텐데, 이거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부동산 좀 어려울 때 이제 좀 보면 저가로 이렇게 나오는 요 타이밍에 해서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렇게 파는, 내가 지금 얼마에 사서 세금 얼마 내고 갖고 있다가 그럼 언제 팔면 되지? 부동산 경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렇게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 매매, 땅을 사서 땅으로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공공택지 청약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단순 매매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뒤쪽에서 사실은 제가 신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신축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땅으로 사서 땅으로 팔더라도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요거는 신축 부분을 좀 더 이해하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다르다라고 하지만, 요건 땅으로 사서 땅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공공택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LH 택지 투자하는 법이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LH 택지 투자하는 법, 요게 이제 블로그에 있는데요. 블로그 안에 들어가시면 LH 분양 토지 찾는 법, 그 다음에 공급 계획 확인하고 공고문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 확인하고, 그래서 이 가격을 얼마만큼 하면 되는지 입차 계획 결정하는 거, 선행 사례들 보여드리는 과정들, 그 다음에 이 건축 규모는 사실은 설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 계략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의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용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기서 이제 땅을 사서 한 단계를 더 가는 거죠. 어떻게 가는 거냐? 개발행위 허가를 하든 건축 허가를 하든. 그러면 이거를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또 나름 이제 전문가의 어떤 이렇게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에 가보면 그 앞에 이제 토목 설계 아니면 건축 설계 이렇게 하시는 사무소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셔서 도움을 받으셔서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요거 하는데 돈이 몇백만 원에서 한 1, 2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 허가를 내놓고 나서 만약에 토지를 팔게 되면 기본적으로 토지가 한 100이라고 하면 허가를 받았을 때 한 150, 심한 경우는 한 200까지도 가기도 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 증진하는데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사실은 토지 매매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땅은 허가가 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 땅 하시는 것보다 사실 상당히 호가가 높고, 실제로 또 사시는 분들도
이미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수고가 덜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이 어떤 게 가능한지도 이미 확인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간단한 것들은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축 부분인데, 이건 아까 제가 LH 택지 청약할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신축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가 있을 때 그 토지에 내가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느냐, 건축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를 통해서 내가 수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토지 가격을 얼마를 들고, 뭐 세금 얼마 들고, 공사비가 얼마 들고, 뭐 설계비 뭐 이런 것도 다 비용을 넣고 나서 이자비까지 다 했을 때 내가 세전 수익이 얼마고, 그래서 이게 매출 대비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 거냐. 보통은 세전 수익이 매출 대비 보통 한 15%에서 20% 이상이 돼야 수익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의 기준은 물론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자기가 정립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내 투자금 대비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지 하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도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신축 같은 경우 여기서 드러내놓고 표현은 되진 않았지만 시공사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공사를 어떤 분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공사 리스크도 사실 신축할 때 굉장히 큰 고려사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 맹지 해소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이들 알고는 있는데 사실 또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발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개발할 수 있는 도로의 의미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라든가 도로법,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들은 다 개발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토지 의미라든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나오지 않는 게 이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들인데, 이런 도로들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도로라든가 사도법상에 의한 도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건지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비도시 지역의 면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 도로,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 그러면 개발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맹지가 되는 건데, 이런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사실 좀 간단한 케이스에 해당하고, 문제는 이제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이 맹지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땅을 파세요라고 하면 사실 협상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게 뭔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개발 행위를 해주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땅도 같이 맹지를 탈출하는 그런 어떤 협상의 기법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맹지 해소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어떤 토지 사용 방법이 되겠고요. 그거 외에 사실은 좀 특수 토지라고 해서 지분 토지, 법정 지상권, 또 건축 허가가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분 토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법정 지상권하고 허가 있는 토지에 대한 얘기는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 이 개념은 이해는 하셔야 되고요. 요거하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나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토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경매나 이런 데서 이제 허가권이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이 허가권에 대한 해소 방법은 제가 따로 유튜브로 한번 찍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든지, 블로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건축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이게 인수가 가능한지 안 한지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각각의 사례별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허가가 있는 토지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아, 토지 투자는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이제 개발의 호재가 있는 토지인데, 기본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고 재개발 뭐 아니면 대규모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지역은 여러분들 이렇게 뭐 투자하면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 데나 투자하면 좋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뚫리는 데는 그럼 어디를 해야 되느냐? 이제 요거를
고속도로를 보시게 되면 계양강화 고속도로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이게 노선이라든가 IC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고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지 않습니까? 이 노선 주변에 아무 땅이나 사도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이 노선 주변에 아무 데나 사는 게 아니고 노선에서의 이 IC가 나오는 곳, IC가 나오는 곳이 바로 접근성이 개선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IC가 나오는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IC가 어디로 나오는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IC가 계략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주변 상황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런데 블로그에 보면 IC 말고 각각의 주변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도로를 갖다가 그 삽도를 더 추가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감정 IC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로가 여기서 IC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요 주변 IC가 내려오는 요 주변이 뭐가 더 좋은 땅이 되겠구나.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강화 IC가 나오는데 그럼 강화 IC가 IC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 도로에 접하니까 이 도로 주변은 좋아지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포 한강이라든가 환경재생 이런 부분들도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은 김포 한강 컴팩트 시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어떤 도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도로하고 같이 관계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발되는 지역에 땅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종종 하시는데 사실은 그 개발 지역 안에서 땅을 사시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결국 보상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상을 받아서 잘 받으면 되는데 공공개발 같은 경우 사실 보상가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실제적으로 사시고도 가격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보다는 지역 외 지역에서 그다음에 도로 체계라든가 이런 걸 보고 좋은 토지를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상지 안에 고르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이제 규제 완화 토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 제한 구역 해제라든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그다음에 용도 지역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그 대상지 안에 있어야겠죠. 보통은 관리계획 같은 경우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이제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재정비를 하면서 이 안에서 이제 개발 용도 지역 상향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시라든가 주변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관심을 갖고 보시고 있다가 여기서 나오는 이런 어떤 공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관리 지역이나 농림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이 상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이제 보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발 말고도 보상을 받는 게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를 설치할 때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블로그 안에 보면 보상 투자하는 법, 미불용지하는 법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보상하고 관련된 것들인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보상 토지 투자하는 법 보시면은 보상 토지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보상 대상인지 여부하고 그럼 보상금은 언제쯤 나올까요? 하는 절차 사업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그 다음에 지급은 언제 되는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게 좋은지, 이거 투자할 때의 주의점은 뭔지 하는 부분들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미불용지는 보상 토지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적인데요. 요거는 차이가 뭐냐면 이미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다 못 준 거죠. 이유는 뭐 토지 소유자랑 연결이 안 됐다든지 사유들이 있는데 여하간 개설은 됐는데 지불되지 않은 이런 토지도 사실 잘 고르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모든 게 확정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지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미불용지 찾는 법, 투자하는 법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 번씩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보상용지 투자 중에서 하나의 좀 특이한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유역환경청 토지 매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요게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토지 중에서 물이용 부담금으로 생긴 그런 재원을 바탕으로 돈이 모일 때마다 그 지역의 토지를 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역환경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에 따라서 이걸 편성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 예산에 따라서 매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거는 별도로 구분이 돼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돈이 있어야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내 땅이 그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러면 신청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걸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토지 중에서 그냥 단순히 토지를 사서 파는 게 아니고 토지 위에다가 뭔가 뭐 신축이나 이렇게 큰 거대한 게 아니고 자그맣게 보시면 야영장, 뭐 주차장, 야적장, 토치장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조금만 더 어떤 사업을 가미하게 되면 토지의 가치도 올라가고 특히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야영장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주변에 이런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차도 없는데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토치장 같은 경우는 이게 흙을 버려야 되는 사람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멀고 시간적으로 갭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대규모 땅을 갖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흙을 매립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흙을 버려야 될 곳에 흙을 갖다가 잠시 놓았다가 필요한 곳으로 또 이전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싸게 사와서 제값 주고 팔 수 있는 커다란 사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는 보시면 연금형 토지라고 해서 이제 농지연금, 산지연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시는 바처럼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면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굉장히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 농지연금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지연금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조건부터 해서 이 지급 방식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농지연금은 한 번씩 보시는 게 좋고요. 이 농지연금하고 뭐 비슷해서 제가 산지연금이라고는 해놨지만 사실은 연금은 아니고요. 이 산지연금을 보시게 되면 산지연금은 농지연처럼 이렇게 쭉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10년 동안 이게 주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장기간 준다라고 해서 연금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산지를 매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이거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 산지연금으로 나름 또 하나의 그 노후의 생활의 제2의 연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초기에 보여드렸던 그건데, 지금 쭉 얘기 들어보셨던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토지를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이거 외에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물론 이거랑 좀 다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가 대충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일단은 뭐 처음 토지를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 기초로 해서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그냥 짧은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서 많이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뭐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기 블로그나 아니면 여기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 그다음에 토지나 뭐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또 좋은 토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